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어머니에게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포항에서 조그만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유일한 형제인 동생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고 70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게 된 겁니다. 집에서 쉬고 계시라고 해도 아들 혼자 고생한다면서 가게로 나와 서빙을 도와주시곤 하셨죠. 그때까지는 어머니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가게는 주로 10시에 마감을 하는데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는 편이라서 2시간 일찍 8시쯤 들어가십니다. 그날도 10시쯤 가게 정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주무시지 않고 TV를 보고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셨죠. 처음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횟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남성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어머니 아직까지 미인이라서 그렇다. 마음에 들면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죠. 저는 어머니가 무조건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식 눈치 보여서 어떻게 만나겠냐고 좋은데 싫은 척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끝으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여자이고 본인이 행복하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이 정말 불안했습니다.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 더욱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는 단골 손님들 통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남자분을 찾아냈고 가까운 심부름센터에 의뢰 후 나이와 직업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세는 어머니보다 3살 많은 70대 초반이었고 과거 부동산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죠. 가족관계는 딸이 셋인데 모두 결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암으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지냈다고 하셨죠.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알아낸 정보를 모두 다 믿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 남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마감 시간에 맞춰 그 남성이 횟집에 방문했고 소주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 봤을 때 느낌은 풍채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정다감하게 하는 걸 보니 초면이지만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개인 가정사에 대해 물어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할 것 없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죠. 어머니가 원한다면 그 남성과 잘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었죠.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그 남성과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만남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성을 만나고 나서 표정도 밝아지셨고 저에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늘 이야기를 하셨죠. 그 남성은 어머니와 횟집에 가끔 놀러 왔는데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정말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 남성에게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마다 걱정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5통이 넘게 찍혀 있었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 응급실인데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누가 이랬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건 그 남성이었고, 평소에 잘해주다가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집 나간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집이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던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입은 외상도 문제지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화가 나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고 했죠. 시간이 흘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처 깊이가 3cm 정도였는데 강한 힘을 가해 찔렀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로 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살게 되었죠. 어머니를 볼 때면 너무 안쓰럽고 불효자식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네요. 자식으로서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제가 최근 들어 몸이 아파서 작업이 느려지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이 최고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 감사합니다.